안녕하십니까, 두동식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월호 정말 이제 오랫동안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했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실 만들어진 건 원래 그 4월달쯤에 만들어졌는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게 7월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 1개월 정도 활동을 마치고 조사의 결론이랄 수 있는 종합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종합보고서는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것도 모자라서 직립, 그러니까 똑바로 세운다는 거죠. 이 똑바로 세우는 작업, 이게 상당히 그 비용이 많이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일까지 해가면서 사고 원인을 찾는다고 국민 혈세를 투입을 했는데 결국 내인설과 외력설을 모두 그 조사 보고서에 담는 그런 절충으로 결국 조사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내인설과 외력설 나옵니다만, 이 내인설은 이제 그 안에가 내부에가 그 원인이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 급격한 우회전, 그리고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그리고 화물 과적, 지나치게 많이 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실 고박, 이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형수 빼고 그래가지고 원력 감소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서 이제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거든요.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원인이 내부에 있었다, 세월호 자체에 있었다 해서 이제 내인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외력설은 말 그대로 이제 외부의 힘, 이에 근거하는 이제 그런 설이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잠수함이죠. 잠수함에서 들이받았다. 이제 뭐 이런 그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 괴담 수준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잠수함 같은 외부 충격의 영향으로 세월호가 가라앉았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 내인설과 외력설은 도저히 같은 보고서 안에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이렇게 완전히 상반되는,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모순되는 결론이 같은 보고서 안에 담겨서 발표됐다는 거. 참 여기서부터 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이 작업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결론을 하나의 보고서에 담았다. 이것은 선체조사위원회가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실은 결론이거든요.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썼으면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겁니다. 도대체 이럴 거라면 왜 새삼스럽게 문재인 정권 출범한 이후에 별도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에게 예산을 들여서 세월호를 인양하고 다시 똑바로 세우는 작업까지 하면서 조사를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선체조사위원회 활동이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또 2기 조사위원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세월호가 언제 끝나게 될지, 이거 정말 이거 보고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도 좀 답답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어내는 화수분이 되지 않겠냐. 사실 그런 이제 의구심까지도 좀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 돈스코이라고 좀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러일 전쟁 당시에 이제 그 일본군하고 교전을 하다가 침몰한 그런 이제 그 러시아 함선이 있었죠. 전선이 있었는데 이 침몰한 배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이제 소문이 많이 나돌았거든요. 이거 뭐 사실은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이제 어떤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로 보면은 이 돈스코이가 보물선이 아니라 세월호야말로 정말 무한정 정부 일자리와 예산을 따내는 보물선이자 화수분, 파내도 계속 돈이 생긴다는 그런 화수분 아닌가. 그러게 비꼬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대한 조사는 사실 이미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이 국력을 기울여서 이 조사를 했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고 이 당사자들, 지금 감옥 생활 이미 이제 형에 사고에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월호 사고 당사자, 세월호 선원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심지어는 그 구조하러 갔던 해경 그 함장까지도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이미 그 형을 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형사재판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가장 엄밀한 조사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범죄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 그 검찰 아닙니까? 이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전문 인력, 뭐 검찰은 다 아시겠지만 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기관이에요. 이런 검찰이 방대한 전문 인력과 예산 들여가지고 조사해서 증거와 그 결론, 자기네들의 나름대로의 결론, 그걸 가설로서 제시하고 이를 다시 법정에서 그냥 주장해서 먹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반박 같은 거 해가지고 심각한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론을 찾아가는 작업이거든요. 이 작업 자체가 사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침몰에 대한 원인 그런 거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실체 같은 건 이미 거의 다 드러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고를 다시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니 선체조사위원회니 하는 기구가 별도로 만들어졌어요. 이거 전부 국가 돈이고 국력이거든요. 이들이 검찰의 기소 내용 이외의 것을 추가로 그만 밝혀낸 것이 있는가? 없습니다. 무슨 저기 뭐 철근을 발견했다 어쨌다 그런데 그것도 다 검찰 조사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저 막연한 의문과 음모론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무슨 조사위원회니 하는 것들이. 그따위 의문과 음모론은 뭐 그렇게 거창한 국가 예산 들이지 않아도 저한테 맡겨줘도 하루에 몇십 개씩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뭐 사람 머리가 없어 뭐 그런 거 못 만들어내겠어요. 소설 얼마나 쓸 수 있어요. 이 정부의 공식 기구가 아닌 이 언론의 탐사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언론이 이렇게 매달린 사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민간 차원의 이런저런 조사도 많았습니다. 자로란 네티즌 기억하실 겁니다. 세월 X인가 하는 무슨 다큐멘터리 발표했죠.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하지만 그 자로가 무슨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처럼 했지만 그거 완전 전문가들이 비웃음을 받았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랍시고 발표를 해가지고 사실은 좀 창피를 당한 셈인데 이렇게 뭔가 음습한 궁금증을 자극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 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검찰 조사 외에 다른 조사들에서요. 또 이번 선체조사위의 보고서는 또 다른 문제점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번 선체조사위원회에 이제 그 6명 그 조사위원들이 반반으로 정확하게 나뉘어가지고 절반은 이 외력설을 부인을 했고 절반은 외력설을 끝내 부인할 수 인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외력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외력설의 타당성을 그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에게 외주를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월호 이 그 전문기관이니까 이쪽에다가 이 외력설, 그러니까 외부 충격을 받아서 세월호가 충돌했을 가능성을 조사를 시켰어요. 이 마린이 3차 모형 실험 보고서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낸 것을 이 뉴스타파라는 언론, 이게 사실 뉴스타파라는 언론이 탐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언론인데 굉장히 좌파 성향의 언론입니다. 그래서 그 좌파 성향의 언론이 세월호에 대해서 뭐 좀 부정적으로 일부러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을 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이 뉴스타파가 이 3차 모형 실험 보고서를 입수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세월호 외력 침몰 가설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게 네덜란드 마린 연구소가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그 기동은 외력을 전제하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외력이라는 요소가 작용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마린은 이 보고서 초안에서 외력 가설은 기각됐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선체조사위 하지만 선체조사위원회 내부의 그 외력 태스크포스 그러니까 외부의 충격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마린에다가. 최종본에서는 이 표현을 빼달라, 삭제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마린은 그렇게 원래 이를테면 이제 마린도 이를테면 컨설팅인 건데 컨설팅이 일하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은 그 발주자의 요구하고 벗어나는 결론을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결국 발주자 돈 주는 사람이 그런 결론을 빼달라.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마린은 선체조사위원회 외력 태스크포스가 의뢰한 외력 검증 테스트 결과에 대해서 외력 가설은 기각한다. 그러니까 아마 외부 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러는 자신의 판단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그 외력 태스크포스 그 사람들의 요구로 내부 논의를 거쳐 이 편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는 사고 당시 세월호의 기동은 외력을 적용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외부의 해외 전문기관의 외부 충돌설의 검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결과까지 받아봤습니다. 이거 아마 제가 그 비용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을 거예요. 컨설팅 비용이 원래 게다가 해외 전문기관이라면 컨설팅 비용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여기까지 맡겨놓고 영역포고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일부러 그 조사 결론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선체조사위원회 내부의 외력설 추종자들, 즉 외부 충격에 의해서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집단들이 자기들이 의뢰한 영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국민을 상대로 사기질을 하고 자료를 왜곡하고 전문기관을 압박해서 진실을 왜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정상적인 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직윤리 이거 파탄 사례입니다. 이거 국정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전부 구속해서 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 세월호 수사는 사실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파렴치 않은 행동을 근데 당당하게 겁도 없이 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뭔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한마디로 그 원인은 세월호가 일종의 우상이자 종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상이나 종교는 합리적인 비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과 종교가 자발적으로 이 신념체계를 선택한 사람들의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신념체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우상과 종교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이성적인 국가 시스템 그리고 법률의 판단으로 대처하거나 처벌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과 종교가 국가 권력의 심장부를 장악하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근대 국가의 구성 원리에서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정교 분리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깨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이 깨졌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이슬람 국가들의 현실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근대 문명이 원칙이 무너지고 사람들의 삶이 근대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근대화라는 거 얼마나 피땀 흘려 쌓아올린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런 근대 문명의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만이 그 원인인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가 대표적인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가 먹혀들지 않고 감성적이고 도구마에 치우친 주장들이 공론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의 합리적인 생각과 주장은 공론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고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세월호 외력설을 주장하고 끝없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막장 행각입니다. 작년인가 세월호 선체 인양을 계기로 호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축제를 일제히 추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포 박지원 의원이 먼저 시작을 하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부 다 축제를 취소했어요. 저는 참 그 행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비판하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호남이 무슨 장례식 전문 지역이냐. 세월호 사고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호남인데 정작 세월호 유족이나 사람들이 호남의 피해에 대해서 진짜 뭐 감사하다거나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 신경 써준 적이 있냐, 하다보다 자기네들이 받은 보상감을 얼마나 더 내가지고 팽목항 그분들한테 현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느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걸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글을 발표한 뒤 얼마 뒤에 뭐 호남이 제 고향입니다만 거기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너 호남 팔아먹지 마라. 세월호 거론하지 마라. 분명히 경고한다고 그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예, 제 의견이 과연 뭐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과 세월호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노골적으로 경고를 메시지를 날릴 수 있다는 공개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전화해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날릴 수 있다는 데서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완전히 아니다.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도 선체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뚜렷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이기조사위원회로 이어진다는 보도를 보고 제가 비꼬는 포스팅을 날렸습니다. 예? 이거 뭐 일자리 만드는 거냐?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욕설과 협박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주 줄줄이 달렸어요. 제가 그걸 가져오려다가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세월호에 대한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도 자신들이 정의롭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인지 부조화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세월호 사고 나서 2014년이죠. 그해 여름에, 그러니까 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름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현주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는데 그때 이현주 의원이 발언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현주 의원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기가 지역을 다니면서 좀 사람들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아주 뚜렷하게 두 갈래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뭐 변호사나 의사, 약사, 괜찮은 기업가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나름대로 생활에 걱정이 없이 잘 사는 분들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싸워가지고 꼭 진상을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하루하루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 뭐 영세 자영업자나 건축일 하시는 건진 노가다라 그러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세월호 때문에 미치겠다,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현주 의원의 이 증언이 세월호의 사건의 그 본질의 일단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그대로 이 세월호 사고가 유한계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지적 사치제로 쓰이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표현 형태가 바로 우상이자 종교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월호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됩니다. 옛날 임금의 장례도 이렇게 오랫동안 전 국민의 애도를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세월호 무리들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시점입니다. 세월호 가지고 뭐 말을 못해요. 경고하잖아요. 이게 정말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세월호의 진실이 무엇이라 해도 결코 바뀔 수 없는 팩트가 있습니다. 이거 세월호 주장자들도 부인을 못합니다. 이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고 슬프지만 저는 사실은 좀 부연하자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 세월호 사고 영상을 다 보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약해서 보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타깝고 슬프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월호 희생자들이 공익을 위해서 희생된 죽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자발적인 헌신이나 희생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안함이나 기타 국가를 지키다가 희생된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보다 더 엄청난 국민적 관심과 보살핌과 지원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세월호 이제 정말 그만해야 됩니다. 광화문 가운데에 세월호 것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세월호 팔아먹는 사람들 위해서 국민들이 인내하고 혈세를 쏟아부어야 됩니까? 세월호 조사 활동을 더 연장해야 한다면 이제 그동안 세월호를 빌미로 정부 예산을 받아먹었고 일자리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별도의 세월호 진짜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대체 무슨 명목으로 무슨 돈이 얼마나 누구에게 갔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엄청난 혈세를 쏟아붓고도 사고 원인 하나 추가로 밝혀내지 못한 저들에게는 국민의 준엄한 검증과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그런 단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